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을 수강하시면 최고의 고객 설득 자료에 임팩트를 더한 브리핑과 마케팅으로 부동산 계약 클로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IT 초보자도 본인이 만든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트렌디한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을 강의하는 김윤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이 어떤 것이고, 어떤 교육들을 받는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요, 최근에 이런 AI 인공지능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쪽은 상당히 지금 이제 빠르게 발전되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AI와 빅데이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AI부터 설명을 하자면, AI는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버X라는 모델이 있어요. 클로버X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내가 필요한 질문이겠죠.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필요에 의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생성형 AI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을 인식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생성형 AI, 이걸 활용하는 부분, 이 내용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쪽에 접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버X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챗GPT, 챗GPT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챗GPT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도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인데, 이런 곳에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형태의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 도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도구들마다 답변에 대한 방식과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형태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세히, 상세하게 이 답변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AI, 부동산 중개업 빅데이터 과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끄집어내는 단계, 그거를 우리가 이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에서 같이 학습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이 부분들은 어떤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동산 쪽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공법과 세법이죠, 그죠? 특히 이제 이런 랜드북 같은 플랫폼을 들어가게 되면, 이 랜드북 같은 부동산 빅데이터 프로테커 플랫폼이라 불리는 이 랜드북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필지를 클릭만 하게 되면 이 필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필지를 이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이죠. 얼마 정도 가격이라는 얘기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까지 다 나옵니다. 임대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 이 땅을 사서 분양하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성 분석까지 싸그리 해줍니다. 이게 공법, 즉 건축과 관련된 빅데이터죠.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빅데이터는 우리가 셀리몬이겠죠. 셀리몬이라는 플랫폼은 위와 처럼 이렇게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해주는데, 세금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공법 부분이라든지 세법 부분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개발, 즉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쪽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죠. 오르지 않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걸 과거에는 정말 찾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동산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에서 공부하고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의 AI 이 부분도 공부하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 쪽을 강의를 해주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 일단 선정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작하면서 수업하는 방식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결과물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결과물을 보는 게 제일 빠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빅데이터 제공 자료라는 걸 제공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그게 이 파워포인트 자료들 그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샘플 하나 좀 보여드리면 자, 요 50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이 50페이지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을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요. 개발 계획들, 여기 어떤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습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입지 않을까 하는 가격 정보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격 분석이 끝나고 나면 학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학군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그리고, 다양한 개발지들을 더 주변에 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 분석을 들어갑니다. 나 말고도 외지인들 얼마나 투자가 들어오는가. 그리고 아파트 공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아파트 가격들이 향후에 상승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이거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고 이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배우시면서 이 5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끝나고 나면 우리 수업 과정이 끝나면 아파트 보고서 하나, 상가 보고서 하나, 토지 보고서 하나까지 해서 총 3개의 보고서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 보고서가 딱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했잖아요. 그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공부한 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지금 빅데이터 우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좀 더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교수님, 제가 이 과정을 참 좋은 것 같은데 제 혼자 만들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드립니다. 즉 뭐냐면 입지 분석 자료를 만들려면 네이버 지도에서 오른쪽 메뉴 반경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에서 어떻게 자료 갖고 와서 추가해라. 이렇게 알아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지하철 개통 현황은 어떻게 찾아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기 쉽도록 제가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만든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완성이 되겠죠. 완성된 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쉽잖아요.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얼마든지 수정하면 쓸 수 있죠. 또 이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수업적으로는 못하지만 방법은 알려드려요. 뭘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 네, 블로그 할 때 포스팅 할 때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자료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안 될까요? 엄청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당연히 50페이지에 띄워놓고 고객들한테 브리핑하게 되면 고객들이 안 좋아하겠죠.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마케팅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상담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는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제본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고객들이, 우와, 이 중개업소가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제공해준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객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난 무기로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IT가 약하시다고 해가지고 못 배우는 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런 50페이지 보고서,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생성형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과제 총 기간은 8주, 8주 동안 진행하는데, 약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빅데이터 쪽이 아니라, AI과 프롭테크 쪽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좀 많이 공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하면 3주, 그리고 늦으면 보통 4주까지 가긴 하는데 3주 안에 우리가 이 아파트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보고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상가 분석 보고서, 토지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서 또 세부적으로 빅데이터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8주간 여러분들이 8주간 인공지능과 빅프롭테크 그리고 보고서 만드는 작업들을 따라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공부도 하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과정은요, 이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은, 인공지능도 학습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빅데이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50페이지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고객용 브리핑 자료도 만듭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5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고객한테, 이 50페이지 보고서를 내가 브리핑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짧게 만드는 작업들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노원동 30억, 꼬마 빌딩, 투자 보고서,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게 되면, 개요 생성을 누르고, 네. 그럼 알아서 목차들이 나옵니다. 계속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내가 보고서를 만들지 디자인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주제대로 인공지능이 즉 생성형 AI가 알아서 꼬마 빌딩 투자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런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시대로 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생성 AI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완벽한 문서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고서가 완성이 됐죠. 이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운받은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배웠던 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만드는 방식, 50페이지 보고서 만들었죠. 그 만드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10페이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10페이지 보고서.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된 걸 보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수정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잘 하려면 못하시는 게 무지 많거든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 파워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도 도와드리고 이해할 수도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분석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이 8주 과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만의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거를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주택 하나를 받아내실 수 있겠죠.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엄청난 도움이 될 거 생각하고, 또 그 보고서를 마케팅용 이용도 가능하실 거고요. 또한, 아까처럼 새로운 파워포인트 제작하시는 도구 생성 AI를 이용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뭘 추가하는 거죠? 빅데이터 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플한 보고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요.
이 방법들을 모두 8주 과정에서 다 배우시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번 기회에 AI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이런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본 과정에 참여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AI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수업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